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는 마주 보면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배웠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수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복습을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집합 A는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네요. 자, 이러한 A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다음에 n은 또 반드시 또 포함해야 된다고 하네요. 1과 n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하고 4는 포함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가 64개래요. 자, 그랬을 때 자연수 n을 구하여라.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그렇죠, n개죠. 그러면 그 n개 중에서 1과 n은 반드시 넣어 놓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는 포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것들이 몇 개가 남을까요? 1하고 n 두 개에다가 4 하나 또 없애야 되니까 전체 몇 개가 남아요? 원소는 n 마이너스 3개가 남겠죠. 반드시 포함하는 것도 제끼고 그 다음에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제끼고 나머지 것들만 넣을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2의 n-3제곱개가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몇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64개. 그럼 64라는 것도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64는 2의 몇 제곱일까요?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는데 32가 2의 5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6제곱이 바로 64개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밑인 2하고 2가 같으니까 n-3하고 뭐랑 같아야 되겠어요? 6이랑 같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n은 얼마다? 9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원소가 A, B네요. B라는 집합은 A, B, C, D고요. A는 B에 쏙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즉 A는 B의 부분집합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집합 X가 있는데 그 X는 A를 포함하고 있고 또 B에는 포함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A가 X의 부분집합이고 또 X는 또 B의 부분집합인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X는 B의 또 진부분집합이기도 하대요. 그렇다는 건 B랑 X랑 같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되는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이거네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B 안에 X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B 안에 B가 이렇게 있으면 B 안에 X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X 안에 이렇게 A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X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원소인 A, B는 반드시 갖고 있으면서 A, B는 반드시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B랑 똑같으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A, B는 반드시 들어있고 앞에서 했었잖아. A하고 B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C하고 D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죠. 왜? X는 B의 부분집합이니까. 우선은 진부분집합이긴 한데 우선은 부분집합인 거 가지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안 되게만 따져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A, B를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되니까 나머지 C, D만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C를 넣을 건지 말 건지 D를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면 되니까 그러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개가 되는데 만약에 C하고 D를 다 넣었다 라고 한다면 A, B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 B, C, D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이렇게 되면 B가 되잖아. 그러면 얘는 바로 B의 진부분집합이 아니지요. 따라서 여기서 B가 나오는 경우 한 가지만 빼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몇 가지가 나오겠다? 세 가지가 나오겠다. 더 부분집합 개수가 많아져도 풀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한번 만들어서 추가로 더 풀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A라는 집합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그러한 집합이고요. 자, B는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그 X라는 집합은
A를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B에는 또 포함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때 B의 진부분집합이래요. X가. 그랬을 때 그러한 개수가 15개래요. 그랬을 때 m-n 값은 그랬네요. 자, n하고 m은 자연수이고 m이 더 크다고 하고. 자, 어떻게 풀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쵸. n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x라는 집합이. 그러면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는 모두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b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니까 b의 원소의 개수인 m개 중에서 a의 원소의 개수인 n개를 빼내고 나머지 개 말고 나머지 것들만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는 거죠. 넣을 건지 말 건지만 결정을 해서. 자, 따라서 2의 n-n제곱이 바로 a라는 집합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x는 b의 부분집합이긴 한데 또 진부분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인 b는 안 된다는 거니까 거기서 하나만 빼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몇 개래요? 15개. 따라서 2의 n-n제곱은 넘기면 16이 되고 16은 2의 4제곱이니까 따라서 n-n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원소로 갖고 있네요. 자, 이거의 부분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 A는 그랬네요. 자, 어떤 집합이 A가 될까요? 자, 먼저 3이라는 숫자는 A의 원소가 돼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서 나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자, 나 조건 보니까 m하고 n이 A의 원소이고 m 더하기 n이 전체 집합의 또 원소가 되면 자, 그렇게 되면 m 플러스 n도 반드시 A의 원소가 된다. 자, 이런 얘기네요. 그대로 따라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m하고 n이 꼭 다를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m하고 n이 다르다라는 그런 조건 들어있지 않죠. 즉 m과 n이 a의 원소래요. 그러면 그때 m과 n이 같은 숫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3이 a의 원소라고 했으니까 m도 3이고 n도 3인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최소여야 되니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조건들만 가지고 따지자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최소니까. 3이 A에 들어있다 했으니까 그 3만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자는 거죠. 굳이 다른 것까지 끌어들이면 원소의 개수가 더 많아지니까. 어떤 뜻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m도 3이고 n도 3인 걸 생각해서 3 더하기 3은 어떻게?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나요? 오케이죠. 따라서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3 더하기 3은 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A에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그 3 더하기 3인 얼마? 6도 A의 원소여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이제 3과 6으로 두 개로 늘어났죠. 그러면 마찬가지 M과 N을 3과 6이라고 한다면 3 더하기 6 따져봤을 때 그 값이 전체 집합의 원소가 맞나요? 맞죠? 자, 따라서 그렇게 만든 9도 어디 들어가야 돼요? A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방금 전에 이제 9가 늘어났으니까 3, 6, 9가 됐죠. 그럼 또 9, 9에다가 또 3을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값은 전체 집합 위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원소. 또 또 A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12. 이런 식으로 만들면 3의 배수들이 다 누구의 원소가 될까요? A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다른 거 선생님 뭐 3 더하기 1 해가지고 하면 안 되냐? 그때 그렇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3부터 시작해서 3 더하기 3으로 만든 6, 그 다음에 또 6 늘어났으니까 3 더하기 6 해서 만든 9,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것들만 반드시 A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들만 넣어서 A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최소인 집합 A는 바로 어떻게 돼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가 되겠지. 자, 그러므로 집합 A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3, 6, 9, 땡땡땡 뭐까지? 99 이렇게 100 이하의 3의 배수가 답이 되겠고 이러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한번 추가적으로 구해볼까요? 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00 이하의 3의 배수를 구하려면 100을 뭘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요 기호 기억나요? 요 기호? 그렇죠. 요 기호 뭐였어요? 가우스 기호였었죠? 자, 가우스 기호 기억나요? 3분의 100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자,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돼요? 33. 이렇게 A의 원소의 개수까지도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는 조건제시법으로 나와 있네요. X와 X는 10 미만의 4의 배수. 정확하게 딱 떨어지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원소나 알법을 나타내보면 어떻게 돼요? 10 미만의 4의 배수니까 4, 8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B라는 집합은 X와 X, X들의 모임인데 그 X는 어떻게 생겨먹었어요? 그렇죠. A에서 3을 빼서 만든 그런 집합이네요. 그러면서 그 A는 뭐의 원소고? A의 집합 A의 원소고. 그러면 B를 우리가 원소나 알법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A의 원소에서 3을 빼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3 빼면 어떻게 돼요? 4에서 3 빼면 1. 그렇죠. 8에서 또 3 빼면 얼마? 5. 이렇게 해서 집합 B를 만들 수가 있겠죠. 원소나 알법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C는 어떻게 돼요? A의 원소, 그 다음에 B의 원소에서 하나씩 각각 빼서 더해서 만든 거네. 그죠? X 더하기 Y들의 모임인데 X는 A의 원소고 Y는 B의 원소인 거 보니까. 됐죠? 자, 그러면 더해서 만든 거. 그럼 C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제일 작은 것들끼리 더해볼까요? 2라고 4를 더해서 A의 원소인 4와 B의 원소인 1을 더해서 만들면 얼마? 5. 자, 그 다음에 4와 뭘 더해서 만들까요? 5를 더해서 만들어 볼까요? 4와 5를 더해서 만들면 9. 자, 그 다음에 또 뭐 더해서 만들까요? 8과 1을 더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8과 1을 더하면 9니까 아까 쓴 거 또 나오면 안 되죠? 또 두 번 쓸 필요는 없죠? 집합에서 같은 원소를 두 번 쓰진 않습니다. 자, 그럼 8과 2를 더한 건 썼고 그러면 8과 5를 더한 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자, 8과 5를 더해주면 얼마? 13. 아하, 이렇게 해서 C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므로 집합 C의 모든 원소의 합은 답은 5 더하기 9 더하기 13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그렇죠. 20, 그렇죠. 7이 되겠지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집합 A가 있어요. 그 집합 A는 조건제시법을 나타냈을 때 X와 X는 A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생겨먹었다네요. 그때 A와 X는 자연수라고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이랬어요. 자, 그러면 A를 바탕으로 A에다가 3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8에다가 A 더하기 3 나눠서 X를 만들면 되니까 자, A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에다 1부터 한번 넣어보는 거죠. 자, A에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3분의 8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X인데 자, 그러면 그 X가 뭐가 돼요? 자연수가 되나요? 그렇죠. 4분의 8이니까 얼마? 2. 따라서 이 2는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왜? 2가 뭐가 됐으니까? 자연수가 됐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에다 얼마를 넣어볼까요? 이번에는 2를 넣어볼까요? 자, A에다 2를 넣어보면 2 더하기 3분의 8인데 자, 이 값은 자연수가 아니죠. 자, 자연수가 아니면 자, 그렇게 되는 X는 우리가 원하는 X가 아니에요. 왜?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 값은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겠지요. 자, 그 다음에 A에다 이번에는 얼마를 넣어봐요? 3을 넣어볼까요? 3 더하기 3분의 8. 마찬가지로 얘는 자연수가 아니죠? 따라서 얘도 A의 원소가 될 수가 없고 자, 마찬가지로 4를 넣어볼까요? A에다가 자, 그럼 마찬가지 얘도 뭐가 아니에요? 자연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엔 5를 넣어볼까요? 5 더하기 3분의 8 하면 얘는 뭐가 돼요? 자연수가 되지요? 얼마예요? 8분의 8이니까 1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자연수가 되니까 이러한 x는 우리가 원하는 a의 원소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1은 뭐의 원소가 된다? a의 원소가 된다. 이 값이 1이니까. 자, 그 다음은 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a에다 6 넣으면 6 더하기 3분의 8 얼마예요? 1보다 작아지죠. 1보다 작아지는 수들밖에 안 나와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겠죠. 그러므로 모든 원소들은 바로 1과 2가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를 해서 답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지 5쪽에 나와 있는 유한집합 두 번째 개념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것은 유한집합들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선생님이 지오지브라 이용해서 원 두 개를 그려놨어요. 이 원이 바로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서로 없을 때는,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그냥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위 그림과 같이 A와 B, 집합 A와 B가 공통된 부분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는 그냥 NA, NB 이렇게 더해주면 A 합집합 B의 개수가 나올까요? 원소의 개수가? 안 되겠지요. 지금 파랗게 색칠한 A 교집합 B가 몇 번이 더해지겠어요? 두 번이 더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NA에다가 NB를 더해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겹쳐지는 교집합은 두 번이 더해지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아까 얘기한 서로소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소면 NA 더하기 NB만 해주면 되는데 빼기 NA 교 B를 하더라도 A 교 B가 뭐니까 공집합이니까 어차피 빼면 0을 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집합이 A, B, C 3개 있을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처럼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뭔가 요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또 요 부분, 또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겹쳐서 더해진다라는 것이 느낌이 오죠? 그래서 만약에 A 교집합 B, 그 다음에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한 번씩을 뺐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기 빨간 이 부분은 몇 번이 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3번이 빼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A, NA, NB, NC를 더할 때 이 빨간 부분이 3번이 더해졌는데 또 이 파란색 때문에 3번이 빼지게 된다면 사실 이 빨간색 부분은 한 번도 안 더한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A 교집합, B 교집합, C 그 부분이 어딘가요? 이 빨간 부분 다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하고 있지요. 이 노란색 부분이 한 번도 안 더해주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한 번을 더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지요. 자,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먼저 어떻게 한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 번만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A 합집합 B 2개짜리는 쉽게 잘 구하더라고요. 근데 3개짜리를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3개짜리도 각각의, 즉 하나씩의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해 주시고 얘네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2개씩 묶은 거, 2개씩 짝지은 교집합은 한 번씩 빼주시고 2개씩 짝지은 게 뭐뭐뭐 나와요. A교 B, 그 다음 B교 C, 그 다음에 C교 A 이렇게 3가지가 나오죠. 그 3가지를 한 번씩 이번에는 빼주시고 그러면 더했다가 빼기로 바뀌었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3개짜리
아까 2개짜리 교집합 했죠. 이번에는 3개짜리 교집합은 A교, B교, C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 하나는 마지막에 한 번을 다시 아까 뺐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뭐 해준다? 더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짜리 더해주고 2개짜리 교집합 빼주고 마지막 3개짜리 교집합 다시 더해주고. 자,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욕심을 내서 조금 유한집합 A, B, C,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유추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씩을 더해주는 겁니다. A, 그 다음에 NB, 그 다음에 NC, 그 다음에 ND를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2개씩 짝지은 거. 자, 2개씩 짝지은 건 뭐가 있을까요? N, A교 B, 그 다음에 N, A교 C, 그 다음에 N, A교 D 했죠? 자, 그럼 A가 들어가는 거 지금 2개씩 짝지은 거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는 거. 자, B가 들어가는 것은 N, 뭐 할까요? B교 C, 그 다음에 N, B교 D.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C로 시작되는 거 N, C교 D. 이렇게 하면 지금 A, B, C, D 4개 중에서 2개를 짝지은 거 다 나왔나요? 순서에 상관없이 2개씩 짝지은 거. 자, 다 나왔죠? 4개 A, B, C, D 4개 중에서 2개씩 짝지은 교집합 다 썼습니다. 지금 순서에는 어차피 A교 B랑 B교 A랑 똑같으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그건 한 번씩 쓴다면 지금 4개 중에서 2개씩 짝지은 것은 6가지가 나왔겠죠. 이제 나중에 김재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조합 단원에서 이걸 잘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씩 짝지은 거. 아까 2개씩 짝지은 건 뺐으니까 3개씩 짝지은 것은 다시 더해줘야 되겠죠. 자, 3개 짝지은 것은 자, 더하기 N, A, 교, B, 교, C 이렇게 있고 자, 다시 더하기 N, A, 교, B, 교, D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N 뭐가 있을까요? A, 교, C, 교, D 요게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더하기 N 이번에는 A로 시작하는 거 다 했으니까 B, 교, C, 교, D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이것도 조합 단원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교집합한 거. 지금 3개짜리 교집합 다 했죠? 그러면 4개짜리 교집합. 그럼 아까 3개짜리는 다 더했으니까 4개짜리는 마지막에 한 번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빼기 N, A, 교, B, 교, C, 교, D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4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짜리 더했다가 2개짜리 뺐다가 다시 3개짜리 더했다가 4개짜리 다시 빼주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서 포함 배제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탐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 추가 탐구 자료로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으네요. 자, 이제 3번째 개념 집합의 연산 법칙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 법칙입니다. 자, 앞에서 했었죠. A 합집합 B랑 B 합집합 B 어떤가요? A 합집합 B를 하나, 거꾸로 B 합집합 A를 하나 어떨까요? 결과는 똑같겠죠. 자, 그래서 A 합 B, B 합 A 같다. 이것이 바로 합집합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집합입니다. 자, A 교집합 B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죠. 거꾸로 B 교집합 B 해봤자 B와 A의 공통 부분이니까 또 마찬가지 여기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A교 B, B교 A가 같으니까 교집합에 대해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똑같을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요.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우리가 3개 이상의 집합을 연산할 때 쓰이는 법칙인데요. 우리가 더하기 연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실수에서 더하기 연산. 뭔 얘기냐면 뭐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할 때 이 3개를 한꺼번에 더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2개씩 묶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결과적으로 1 더하기 2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3을 더한 것과 같죠. 그 다음에 얘는 사실은 또 1 더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3 이렇게 한 거랑도 똑같죠. 그런 것처럼 집합도 3개의 집합을 한꺼번에 합집합 또는 교집합 하기가 어려우니까 2개씩 묶어서 한 결과가 과연 똑같겠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A 합집합 B를 한 후에 그 다음 A를 합해준 결과, 합집합시켜준 결과 걔를 오른쪽에 벤 다이어그램에 좌변이라고 나와 있는 이쪽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A 합집합 B는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거기에다가 또 C를 합해봤자 요거죠. 빨간 부분 다 칠해지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변에 있는 A 합 B 합 C 즉 B 합 C를 먼저 B 합집합 C를 해주고 그것을 A에다가 합해준 거. 자, 그것도 한번 우변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변에다 그려봅시다. 자, 먼저 B 합 C 하게 되면 요만큼이죠? 그것을 A에다가 합해주면 결과적으로 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노랗게 색칠한 것과 왼쪽에 빨갛게 색칠한 것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같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도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자, 왼쪽에 좌변은 A 교집합 B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C를 또 교집합 시켜준 거. 자, A 교집합 B는 요거니까 거기에 C를 또 교집합 시켜주면 공통된 부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의 결과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변으로 가봅시다. 자, 우변은 B 교집합 C를 한 다음에 A에다가 그것을 또 교집합 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B 교집합 C는 어느 부분이에요? B 교집합 C는 이 부분이죠. 자, 그것을 A에 교집합을 시켜주면 어디가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 노란 부분, 이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변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보세요. 빨간색과 노란색 비교해 보면 어때요? 자, 똑같죠. 그래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가. 자, 그러면 3개 이상의 집합을 연산을 할 때 단 똑같은 연산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합집합이면 합집합, 교집합이면 교집합 이렇게 동일한 연산을 할 때 3개 이상의 집합에서 이렇게 동일한 연산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니까 2개씩 묶어서 연산을 해도 괜찮다. 이게 바로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 합집합에 대한 결합법칙, 교집합에 대한 결합법칙 이렇게 2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분배법칙입니다. 분배법칙은 우리가 앞에서 결합법칙은 연산이 똑같을 때였었는데 이번에 분배법칙은 여기는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 이렇게 다르죠. 이렇게 다를 때는 아까처럼 그냥 묶어서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묶어서 걔네들이 같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뭔 얘기냐면 지금 나와 있는 좌변을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얘를 먼저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A에다가 교집합을 하는데, 그죠? A에다가 교집합을 하는데, 누구를 교집합을 해야 되는데요? B 합집합 C.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빨간 부분이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파랗게 써놓은 거 있죠?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럼 A 교집합 B. A 교집합 B를 하고, 거기에다가 C를 합해주면 뭐예요? 이만큼이잖아요. 어때요? 왼쪽하고 오른쪽 어때요? 같지가 않죠? 즉, 얘네 2개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산이 다를 때는 이렇게 뭐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 이렇게 연산이 다를 때는 결합법칙처럼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묶어서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왜 곱하기랑 더하기랑 섞여 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뭔 얘기냐면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를 각각 B와 C에 각각 나눠서 곱해준 다음에 더했었죠. 그래서 A 곱하기 C 더하기 B 곱하기 C를 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집합에서도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처럼 연산이 교집합과 합집합 연산이 다르죠. 그럴 때는 이렇게 A 교집합을
B와 C에 각각 나눠서 A 교집합 B, 그 다음 A 교집합 C 이렇게 나누어서 한 다음에 중간에 낑겨 있었던 B하고 C에 낑겨 있었던 합집합을 이렇게 가운데에 끼워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지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좌변은 아까 그렸으니까 이제 우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변에 있는 A 교집합 B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합하게 되면 이렇게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좌변에 그렸던 빨간색 부분과 우변에 그렸던 노란색 부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첫 번째 이 등식을 성립하는지 한번 지금 증명을 해봤습니다. 뭘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어때요? 지금 여기는 합집합이고 여기는 교집합이죠. 이렇게 서로 다를 때는 A 합집합을 각각 B와 C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좌변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B 교집합 C 어딘가요? 그렇죠, 여기죠. 그 다음에 그거랑 A 합집합 방금 전에 했던 그 파란색 부분을 합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A에다 합해주면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오겠지요. 좌변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변 가보겠습니다. 자, 우변은 A 합 B, 그 다음에 A 합 C.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합 B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A 합 C. A 합 C는 어느 부분인가요? 그렇죠,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얘네들의 공통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란 부분이 나올 것 같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두 번째 있는 식도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배 법칙은 어떻게 기억을 해둬야 될까요? 그렇죠. 연산이 서로 다를 때 이 괄호를 풀어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이 다를 때는 이렇게 A 합 B, 그 다음에 여기는 교집합 이렇게 다를 때는 괄호를 어떻게 푸나요? A 합 B를 각각 B와 C에 분배를 해주고 중간에 낑겨 있는 교집합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곱하기 더하기 섞여 있는 연산을 괄호를 풀어줄 때처럼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개념 간단한 문제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할 수 있는가? 이제 명제 단어를 배우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뭔 얘기냐면 우리가 A B 합 C. 자, 얘를 이렇게 분배할 수는 있었는데요. 거꾸로 하는 거. 자, 뭔 얘기냐면 자, 이와 같이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A교, 그 다음에 A교 똑같죠? 그러면 A 교집합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B 합 C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자,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A 합 똑같죠? 자, 그러면 A 합 묶어내고 그 다음에 남는 건 뭐예요? B와 C인데 중간에 낑겨 있는 뭘 쓰면 돼요? 교집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공집합은 임의의 집합과 서로소인가 이랬어요. 자, 임의라는 건 여기서 모든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소의 의미, 집합에서 서로소란 자, 뭐였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어떤 특정한 집합 A가 있다고 해봅시다. 걔랑 우리가 교집합을 시킬 겁니다. 누구를? 공집합을. 그럼 어떻게 돼요?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겹치는 부분이 공통된 원소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따라서 공집합은 어떠한 원소들하고도 교집합을 시키면 공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렇죠. 참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자, 어디서 좀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부분집합 중 그러한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관련된 문제죠. 근데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 중에서 이 B랑 겹치는 게 없어야 된대요. 서로소여야 된대요. 그 얘기는 부분집합 중에서 J하고 고는 반드시 갖고 있지 않는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그럼 기억나요? 나머지 세 종국 얘만 가지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해서 부분집합을 만들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2의 세제곱계 해서 몇 가지가 나올까요? 8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이 좀 많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 5쪽에 안푼 문제들이 있지요? 이 학습지 5쪽을 학습지에다가 풀어주시고요. 교과서 296쪽에 답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채점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이 눈에 잘 보이게 색볼펜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을 사진 찍어서 수학 A 오픈 채팅으로 저녁 6시까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집합, 차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